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돼서 이제 급하게 조금 입시 쪽으로 갔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무대에 서다 보니까 생각보다 평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이 무대 속에서 다른 인물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빠져버려가지고 평소에 나는 못할 얘기들을 다른 인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매력이 엄청나게 큰 계기로 다가와서 계속 연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게 사람을 믿고 하는 작업이긴 한데요. 어떤 이제 사업 같은 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획을 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진행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사업 자금을 가지고 횡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사람 믿고 하는 건데 되게 사람에 대한 상처와 함께 슬럼프가 같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 공연을 조금 못하고 있다가 또 지금 극단 배우들 대표님이 박성원 배우님이 또 같이 공연을 하자라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물꼬를 하나 트기 시작하니까 할 수 있다,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사람을 믿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공연하고 하는 거를 언젠간 그만두겠지, 저러다 지쳐서 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입봉하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쯤에 엄마가 이제 배우 같다 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신 편인데 말없이 어깨 이렇게 툭툭 쳐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보람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하자면은 제가 무대에서는 막 이러다가도 이제 공연이 끝나면은 뭐가 그렇게 황송스러운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객분들이 와서 공연 너무 잘 봤어요 라고 한마디 건네주셨던 게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좌우명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장점이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럴 만한 어떤 게 있었겠지라는 거를 갖고 가면서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좀 넓어지게 되는 거라서 그게 약간 좌우명 모토처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랑 또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요. 아직은 이제 배우를 하다 보면은 일을 장기적으로 못해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해요 평소에? 이러면 연극해요 라고 이렇게 되게 부끄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5년 안에는 이제 배우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아우라, 자신감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제 비주얼을 좀 지우개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촌 언니 닮았어, 걔 닮았어, 내 친구 닮았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제가 또 조금 동안인 편이라서 어린 역할도 가능하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또 노역을 또 많이 했답니다. 노역에서 아역까지 경계가 없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발력이라기보다는 상황 대처 능력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뭐 어떤 알 수 없는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차차차차 해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확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여학도병 중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요. 항상 배가 고파요.
성장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거야 약간 부가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정심이라는 캐릭터가 저희 작가님이 이제 배우들 한 명 한 명을 반영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도 사람은 본래 선하다 라는 거를 가지고 나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정심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간제비 같을 수 있는데 요거의 베이스는 정심이가 가진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그런 믿음에서 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고받는 미워할 수 없는 막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 김소윤이 나오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심이라는 캐릭터가 설아라는 캐릭터 둘 사이에 뭔가 긴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언니한테 언니 나 미워해도 돼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이들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들이 왜 이렇게 애틋하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지가 약간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장면일 것 같습니다. 먹방이라면 먹방인데요. 이제 이 전쟁 상황에서 엄청난 허기짐을 가진 정심이가 스포일지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남한군이 주는 건빵을 가지고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엄청난 갈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짧지만 그거를 좀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공연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숙명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한 거를 관객분들이 보시고 또 느끼시고 또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랑을 행하시면은 정말 좋은 공연을 봤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됐다는 거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게지. 어준이 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바보가 된 기념으로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소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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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공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님 오신댔어요. 소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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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공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님 오신댔어요. 노래는 무슨 노래? 전쟁이 장난이야? 그건 재민이가 말해줄 겁니다. 살아있자! 살아있자! 영광 화이팅! 꼭 보러